OBS-TV 마냥 이쁜 우리 맘의 감동 사연을 엮은 양혁재 박사의 에세이 엄마 이젠 울지마 제7화 나이는 80이지만 마음은 청춘. 마냥 이쁜 우리 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공부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하고 싶은 게 참 많으셨다는 겁니다. 비록 집안 형편 때문에 자신들의 꿈을 펼치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청춘이었습니다. 결혼 후 자식들 키우느라고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자식들이 이런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을 알기나 할까 싶지만 저는 어머님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꿈은 나이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아픈 다리를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병든 마음까지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술이라 생각합니다. 의대에 합격한 날 저녁 어머니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부디 사람의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닌 사람의 영혼까지 치료해주는 훌륭한 의사가 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기도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느새 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저를 이만큼 키워내신 어머니의 한이 눈물로 대신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도처럼 그런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의대를 졸업하고 힘든 인턴 과정을 겪으면서 의사의 길이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님을 뒤늦게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수도 잦고 어떤 때는 중환자실에서 위급한 상황을 대처하지 못하고 허겁지겁 몸만 바빠서 선배들에게 야단 맞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것도 훌륭한 의사가 되는 과정이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의사의 길이 어디 쉬운 일인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나가면 된다. 그것은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였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저는 비로소 정형외과 전문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진료와 상담을 한 뒤 치료를 병행하고 심지어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심리 상태까지 일일이 살피기란 사실상 힘든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에서는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환자들을 많이 봐야 하기 때문에 몸과 심리 상태까지 치료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전문의가 되고 나서도 무려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환자들의 몸은 물론 마음까지 돌볼 수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의료봉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계기도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환자를 보는 경험이 적고 서투른 의사였다면 감히 방송에 나서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촬영 초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들의 병에만 눈길이 갔기 때문이죠. 그러나 방송 횟수가 거듭될수록 그분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아프다면 아무리 완벽한 치료도 소용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의대에 합격했던 날 어머니께서 하셨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처럼 제가 의료봉사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육체가 병든 이웃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영혼까지 치료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것이 바로 올바른 의사의 기름을 마침내 스스로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 지금부터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촬영에 임하자. 우리 어머님들에게 진정한 의사 아들이 되어 내 부모님처럼 몸과 마음을 보살펴드리자. 그러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순간 없었던 힘마저 갑자기 솟구쳤습니다. 제8화 어머님이 주신 생김치. 촬영하다 보면 혼자 사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속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할 사람이 필요한데, 자식들도 바쁜지라 겨우 명절에나 소식을 전하는 게 대다수여서 외로움을 많이 타십니다. 그러다 보니 가슴속 상처가 곪고 곪아 우울증 등의 심리적 질환까지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어머님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30여 년째 홀로 사시는 제 어머니 생각에 그분들의 마음속 상처를 어루만지는데 더 많은 힘을 쏟고 싶어집니다. 촬영을 시작한 지 몇 달이 훌쩍 지났을 때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치료받았던 어머님이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의사 아들 잘 지내지? 이번에 내가 농사진 풋고추랑 채소로 아들 생각나서 김장을 좀 했는데 맛있네. 한번 다녀가. 어르신들이 농사지은 채소와 직접 채취한 약초들을 택배로 보내온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이번에는 직접 와서 가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왕복으로 6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지만 저를 생각하면서 담은 김장이라는 말씀에 저는 만사를 제쳐두고 차를 몰고 밤길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해 어머님이 계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이 10여 년 전 돌아가시고 혼자서 농사를 지으면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다음날 예정된 진료가 있어 빨리 일어서야 했지만 오랜만에 뵙는 어머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정이 훌쩍 넘었습니다. 내가 수술받고 난 뒤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의사 아들 아니었으면 방구석에 그대로 누워서 산송장처럼 지냈을 것이 빤했지. 그런데 수술받고 나서 노인정도 가고 농사도 짓고 말벗도 생기고 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정말 다시 태어난 기분이네. 어머님께서 회복된 몸으로 이렇게 잘 지내시고 친구도 새로 사귀었다니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머님이 싸주신 생김치를 싣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 몸은 비록 피곤했지만 기분은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어머님들과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면서부터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어디가 불편하고 아픈지 구체적으로 상태를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수술할 때 좀 더 신경 써서 집도하다 보니 회복 시기도 훨씬 빠르다는 점입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다시 한번 의사의 의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의사의 길은 육신의 병만 고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환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도 살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의사의 길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